예, 은퇴 설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오늘 머니스토리는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최준영입니다.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, 은퇴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이 사실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. 저희 그 머니스토리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슈이긴 한데,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. 은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, 처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,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조금 알아볼 텐데요. 자, 같이 보시죠. 자,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죠. 뭐 헤드라인만 봐도 가구주 은퇴 가구 62%가 생활비가 부족하다. 뭐 노후 대책이 필요하고.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은퇴하신 이제 60대 이상, 뭐 7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노후 준비를 잘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, 현재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죠. 50대 정도의 이제 가장분들께서도 노후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. 지금 은퇴 준비자들의 84% 정도가 은퇴 후 최소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, 뭐 이렇게 나오고요.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는데, 과연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?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최저 생활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. 한 달에 뭐 100 얼마가 있어야 되고, 그게 안 되면 뭐 미흡하고. 사실은 말이죠,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은퇴 후 생활비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득 수준이 있고, 거기에 맞는 각자의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이라면은 이게 최저 생계비를 넘더라도 은퇴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반면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이 정도임에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으로 더 높였다 한다면은 그것은 은퇴 준비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는 각 가구마다, 케이스마다,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뺀 금액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자, 바로 이제 조금 계산이 되시죠?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우리 집 소득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중에서 뭐 저축성보험이나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, 원리금 상환 같은 거 빼고, 뭐 그런 거 빼고 저축 금액을 뺀 다음에 현재 쓰는 생활비나 뭐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책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만큼의 생활 수준을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100% 정도를 내가 모았다. 자, 여기 초록색이죠. 초록색 글씨. 파란불입니다. 예. 이걸 내가 현재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뺐을 때 그 100% 정도를 내가 한 달 후 그 은퇴 후 생활비로 매달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넉넉한 은퇴 생활이다. 은퇴 후 준비를 좀 열심히 하셨습니다.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런데 지금 은퇴 후 생활비가 70%다. 현재 내가 지금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뺀 금액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.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은퇴 준비를 했는데 연금이고 뭐고 다 합쳐보니까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러면은 70%겠죠. 요 정도면은 이제 최소한의 은퇴 생활비 정도는 마련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여기 사실 써놓지는 않았는데 50%가 있습니다. 50%는 이제 뭐 빨간색으로 써놓으려고 했어요. 50% 정도,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생활비 수준의 50% 정도 밑으로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를 했다면은 그건 그만큼 은퇴 준비의 적신호, 내가 은퇴 준비를 잘 하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는 좀 힘들겠죠, 사실은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까요? 보통 이제 3층 구조라고 하죠. 뭐 이제 일반연금 그 국민연금 위에다가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연금에 쌓고 그 위에 또 무슨 연금에 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맨 밑에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 있겠죠.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지역가입자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면은 일반 연금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그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의 상품들인 그런 연금들보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납입했을 때
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만큼 연금을 지급받는 액이 훨씬 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도 이제 한번 가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, 단지 이제 그 남편분이랑 같이 수령을 받을 때, 배우자랑 같이 수령을 받을 때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하고 현재 내가 받는 국민연금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지만,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도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금 상품이다. 그 개인연금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있겠고요. 그 위에는 이제 임대소득이 있는데, 이걸 왜 분류를 해놨냐면요. 이 밑에 이 두 가지는 이제 고정적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고정적 지출이 뭐죠, 여러분? 저희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이 바로 고정적 지출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뭐 핸드폰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보험료라던가 뭐 자동차 보험료 기타 등등 뭐 최소한의 한 달 식비라던가 내가 아끼고 아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한 달에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고정적 지출입니다.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한 달에 꼬박꼬박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혹은 국민연금들로 고정적 지출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위에 임대소득 있죠. 이 임대소득은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라던가 뭐 아파트라던가 다양한 종류의 임대소득을 내가 받을 수는 있는데, 이 임대소득에는 유동적 지출, 막말로 내가 이거 없어도 한 달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임대소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상가가 됐든지 오피스텔이 됐든지 간에 공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그 임대업을 하다 보면 가끔 공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칸을 다 임대소득으로 채워서 내가 임대소득이 100%로 이제 노후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당장 내가 한 달 먹은 생활비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,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인 지출, 내가 안 먹고 아끼면 안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임대소득으로 가져가시고, 나머지 고정적으로 내가 써야 될 돈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신가요? 네. 뭐 국민연금도 있으실 거고 개인연금도 있으실 거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과연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약속된 이제 은퇴 후 생활비 수령을 대충 계산을 해보셔서, 이것들을 내가 모으면은 현재 내가 은퇴 후 생활비 아까 계산했죠? 뭐라고요? 내가 현재 지금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뺀 게 은퇴 후 생활비라고요. 그 은퇴 후 생활비에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받을까요? 자, 우리가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, 현재 생활비 수준에서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알아봤고요. 그리고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알아봤죠. 국민연금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개인연금이나 임대소득은 뭘로 감당해라? 유동적인 지출,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으로 임대소득을 감당을 하고, 나머지는 고정적인 지출이니까 고정적 지출을 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받을까요? 은퇴 후 생활비를. 자, 우리가 은퇴 후 생활비를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생활비의 저축, 이게 일반적으로 소득이죠. 이 두 칸이 소득이고,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는 요 정도라고 봤을 때, 현재 50대이신 분들이 이제 65세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한다면 90세 정도까지 생존을 하십니다. 현실이에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뭐 90세 저는 거기까지 못 살 것 같아요. 저는 싫어요. 막 이러고. 저는 그냥 한 80세쯤까지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. 그 90세까지 어떻게 살아?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사실 내가 그렇게 80세까지 살고 싶다고 내가 딱 80세가 되는 한날 한시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이란 게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90세까지라는 거는 지금 살고 계신 이제 50대 분들께서 50대 혹은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통계상으로 90세 정도까지는 거의 생존을 하신다고 지금 나오거든요.
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도, 아, 나는 그냥 80세까지만 살래.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준비를 만약에 80세까지만 내가 해놨다. 그러면 나머지 여기 10년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세까지 어쨌든 은퇴 후 생활비를 고려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, 이 은퇴 후 생활비를 받을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연금을 가입할 때나 아니면 은퇴 후 생활비를 만들 때요,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죠? 보통 이렇게 처음에 받는 금액하고 끝에 90세에 받는 금액이 같게끔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볼 때 한 90%는 넘거나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면요, 사실 이 은퇴 후 생활비는요, 연금 상품이나 이런 만약에 임대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인데요, 처음보다 뒤가 더 많습니다. 왜냐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액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오름에 따라서 내가 받는 월세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. 예. 월세도 오르고 연금액도 오르니까 은퇴 후 생활비도 내가 처음에는 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65세에 은퇴했을 때가 제일 작은 양을 수령을 하게 되고요. 반대로 내가 90세에 죽기 전에 제일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.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은퇴 후 생활비 플랜을 짜고 계세요. 네.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플랜입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65세에는 이제 막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이것저것 뭐 이제까지 일에 치여 사시느라 굉장히 바빴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이제 이제 배우자랑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누리고 싶으시고 할 수가 있는 건강이 뒷받침이 되는 나이에요. 근데 이쯤 돼서 80세 정도만 되셔도 사실 그렇게 돈 못 씁니다. 예.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생활비가 필요치가 않아요. 그냥 집에 계시고 TV 보시고 뭐 가끔 이제 뭐 동네나 한 바퀴 공원이나 한 바퀴 도시는 정도고 이 중에 대다수를 그나마 의료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의료비 통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소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. 80세 넘을 때에는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남은 소득들은 거의 다 자녀들 손이나 아니면 손주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 후 생활비를 플랜을 설계할 때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가 대다수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죠. 예, 처음에는 내가 돈에 좀 쪼들리게 좀 이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이 좀 남아서 80세가 넘으시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좀 남아가지고 결국 다 이제 자식들이랑 손주들 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사실 조금 이제 비틀어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. 어떻게 하느냐?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. 처음에 65세에 은퇴했을 당시가 가장 은퇴 후 생활비 소득 금액이 가장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바꿔주셔야 돼요. 그만큼 내가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건강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자체가 젊을수록 이런 돈을 소비한다는 거죠. 뒤로 갈수록 이렇게 거의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거고요. 네. 똑같은 돈을 놓고 보더라도 아까 첫 번째 거 뒤로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수령 금액은 비록 첫 번째 거 뒤로 올라가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을지 몰라도 이게 똑같은 돈을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은퇴를 65세 하신다면 맨 밑에 층은 보통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자, 나라에서 계속 주게 되는 돈,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집을 한 채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 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이 주택연금도 잘 이제 알아보시면 좋은 게 굉장히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시가 상당히 나가는 것들은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, 그래도 꽤나 이제 연금 수령이 되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그 위에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, 디테일하게 이제 플랜을 짜봐야겠지만, 5년 동안 받는다든지, 10년 동안 받는다든지, 이렇게 확정형 형식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그 기간에만 딱 주고 없어지게 되죠. 네. 그렇게 복층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. 65세에 내가 은퇴를 해서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할 때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다 같이 받을 때는
내가 건강이 보장되고 이게 뭐 한 75세나 뭐 70세 정도 되겠죠. 75세나 70세 정도까지에는 이렇게 소득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서 내가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누리시고,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70대가 넘으면은 예전만큼 건강도 못 받쳐주고 하니까 돈 씀씀이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, 2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80대가 넘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있어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. 네.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어르신분들, 이제 70대가 넘으신 80대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, 그때는 이제 그 어르신분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보통 이제 한 집당 뭐 3명에서 5명씩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으시고,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50대 우리나라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죠. 근데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, 지금 자식들한테 한 자식당 20만 원씩만 거두면 돼요. 예. 그래서 한 자식당 20만 원씩 걷어서 100만 원 이렇게 생활비로 드리면은 그걸로 충분히 쓰시거든요. 그런 식으로 사실 연금이나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고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세대였는데, 지금 현재 50대이신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. 지금 현재 50대 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한창 이제 출산을 하실 때는 한 자녀 갖기 운동, 뭐 2자녀 갖기 운동 이런 걸 해놔갖고, 자녀들이 보통 이제 뭐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. 그러면은 이 자녀들한테 이 은퇴 후에 이거를 생활비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,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층적인 설계, 그리고 꼼꼼한 설계를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. 자,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? 첫 번째는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면은 내가 현재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뺀 금액. 2번째는 그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동적인 지출하고 고정 지출로 나눠라. 그리고 3번째는 갈수록 위로 상승하는 구조를 강제적으로 밑으로 하락하도록 바꿔줘야 된다. 네. 요 정도만 명심하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